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아파트만 바라보던 서울 부동산 시장에 뜻밖의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무려 2년 10개월 동안 침체 속에 잠들어 있던 서울 빌라 시장이 최근 다시 불을 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래량이 단숨에 3천 건을 넘어섰고 거래 금액은 1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동안 천덕꾸러기 취급받던 빌라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김지희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빌라는 사봤자 안 오른다, 전세 사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전세 사기 사건 이후 빌라 시장은 거의 얼어붙다시피 했죠. 하지만 올해 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2025년 3월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 거래량이 3,024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3,000건을 넘긴 수치이고 불과 1년 전과 비교하면 3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입니다. 더 놀라운 건 거래 금액입니다. 지난 1분기 서울 빌라 거래 금액은 약 2조 5천억 원, 전분기보다 14% 이상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26% 이상 상승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아파트 못지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외면받던 빌라가 왜 다시 주목받고 있을까요?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 정도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시장에는 4가지 굵직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급등,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한 수요 전환, 정부의 무주택자 인정 정책, 그리고 재개발 기대감. 이 4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빌라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빌라 시장의 현황을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하고 다시 불붙은 배경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 거래가 활발한지,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라 시장의 전망과 앞으로 주의해야 할 리스크까지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은 늘 아파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흐름이 바뀌는 순간을 포착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기회를 잡습니다. 이번 서울 빌라 시장의 변화 역시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 내 집 마련을 포기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흐름과 알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서울 빌라 시장 현황.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 빌라 시장의 현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바뀌었다 해도 실제 숫자와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으면 확신하기 어렵죠.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과 여러 부동산 통계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빌라 시장의 회복세가 확실히 눈에 보입니다. 먼저 거래량입니다. 2025년 3월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의 매매 거래량은 3,0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늘어난 게 아니라 무려 2022년 6월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3,000건을 넘은 기록입니다. 불과 1년 전 같은 달에는 2,300여 건에 불과했으니 30%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2025년 4월에도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거래량은 3,43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9.2% 증가했습니다. 단순한 반짝 회복이 아니라 2달 연속 3,000건 이상 거래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시장의 바닥 탈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매매 거래액은 약 2조 5,34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분기인 2024년 4분기보다 14.4% 증가,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26.7%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즉, 단순히 거래 건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거래량과 거래액이 동시에 상승한다는 건 시장 참여자가 늘어났고 그만큼 매수 심리도 개선됐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매매수급 지수입니다. 매매수급 지수란 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균형을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공급이 많다는 뜻, 100 이하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빌라 시장의 매매수급 지수가 99.4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90대 초반, 심지어 80대까지 떨어졌던 지표가 이제 거의 100선에 근접한 겁니다. 이는 이제 빌라를 사려는 사람이 확실히 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서울 빌라 시장은 단순히 분위기만 좋아진 게 아니라 실제 거래와 자금 흐름, 그리고 수요 지표까지 동시에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단순한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시장의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2. 빌라 시장 반등의 4대 원인.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지금 서울 빌라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걸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전문가들이 꼽는 요인은 크게 4가지입니다. 아파트 가격 급등,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한 수요 전환, 정부 정책, 그리고 재개발 기대감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파트 가격 급등입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이미 일반 직장인들이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가격이 올라버렸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 원을 넘어선 반면 빌라 중위 가격은 약 2억 8천만 원 수준입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가격 격차가 4배 이상 벌어지다 보니 아파트를 포기한 실수요자들이 자연스럽게 빌라로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이후 가격이 단기간에 치솟았는데 이런 가격 급등이 다른 지역까지 번지면서 차라리 빌라라도 내 집을 마련하자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40대 직장인이 수년간 저축했지만 아파트 가격을 따라잡지 못해 송파구 빌라를 구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세 사기 여파입니다. 최근 몇 년간 빌라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전세 사기였습니다. 수천 세대가 피해를 입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죠. 그 결과 빌라는 전세로 사는 집이라는 인식이 무너졌습니다. 대신 월세나 매매 쪽으로 수요가 이동했습니다. 서울 빌라의 월세 비중은 이미 50%를 넘어섰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수익률도 평균 5.6%에 이릅니다. 은행 금리 3%대와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죠. 이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 은퇴자들의 관심이 빌라로 쏠리고 있습니다. 월세 지수가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부의 정책 변화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수도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빌라를 보유한 경우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 빌라를 사도 청약 기회를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빌라 한 채만 있어도 청약 자격에서 분리했지만 이제는 청약 가점을 유지하면서도 내 집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이 정책은 전세살이의 불안함을 느끼던 맞벌이 부부나 3040대 실수요자에게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로 살던 부부가 정책 시행 이후 바로 빌라를 구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재개발 기대감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몇 년간 모아타운,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등 재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예정된 지역에서는 빌라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평구는 2025년 3월 한 달간만 269건이 거래되며 서울자치구 중 거래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수혜를 기대하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남권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된 이후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들의 몸값이 수억 원씩 뛰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간에 4억에서 5억씩 오르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인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빌라 시장은 단순한 반짝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3. 지역별 빌라 거래 트렌드.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빌라 시장, 과연 어느 지역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을까? 단순히 서울 전체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넘어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흐름이 훨씬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거래량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025년 들어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곳은 강서구입니다. 강서구는 2,491건으로 서울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뒤를 이어 은평구가 2,442건, 광진구가 1,800여 건, 그리고 중랑구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지역이 모두 전통적으로 빌라 밀집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아파트 비중이 낮고 저층 다세대 연립주택이 많이 분포해 있어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인 만큼 거래량이 빠르게 늘어난 겁니다. 거래 증가율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광진구가 전년 대비 무려 53.7% 증가하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거래량이 많을 뿐 아니라 거래가 활발해지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의미죠. 거래 금액 증가율 역시 광진구가 두드러집니다. 무려 68.4%나 상승해 투자자들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동구, 중랑구 등도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보이며 빌라 거래 핫스팟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은평구는 올해 3월 한 달 동안만 269건이 거래되며 서울자치구 중 한 달 거래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은평구 곳곳이 재개발 예정지로 묶여있기 때문이죠. 모아타운,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대감이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은평구 빌라 중에는 최고 8억 원대 매물부터 최저 8천만 원대 매물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는데 이는 곧 다양한 계층의 수요자들이 동시에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강남 인접지역 빌라의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 중구 신당동의 한 빌라는 전용 39제곱미터짜리가 2024년 5월 2억 7천만 원에서 불과 7개월 만에 3억 8천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송파 잠실의 전용 29제곱미터 빌라는 2억 5,700만 원에서 2억 9,7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4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오른 사례인데요. 이는 결국 강남 접근성이 시장의 프리미엄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빌라 시장이라고 해서 단일한 흐름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다른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수요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가 많은 은평, 중랑, 강서 등을 찾고 투자자들은 재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나 강남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공략하는 식으로 시장이 분화되고 있습니다. 4. 투자 포인트 앤드 체크리스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빌라에 투자해도 괜찮을까? 혹은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실 겁니다. 실제로 시장이 살아난다고 해도 무턱대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투자 포인트와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빌라의 전월세 전환율은 평균 5.6%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3%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월세로 전환했을 때 수익률이 은행 금리를 훨씬 웃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전세가 3억 원인 빌라를 월세로 돌리면 연간 약 1,680만 원, 즉 매달 14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이는 연 5.6% 수익률에 해당하는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은퇴자나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특히 최근 상가나 오피스텔보다 주거 수요가 꾸준한 빌라가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55세에 은퇴한 한 직장인은 생활비 보충을 위해 서울 양천구의 빌라를 2억 5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노후화된 상태라 약 2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고 이후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25만 원으로 임대했습니다. 계산해보면 수익률이 약 6%에 달합니다. 은행 이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익률이죠. 이런 사례는 단순히 책 속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빌라 투자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입지와 교통 접근성입니다. 빌라라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지하철역과의 거리, 주변 생활 인프라, 강남 접근성 여부는 아파트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강남, 용산, 광진처럼 핵심 입지와 가까운 빌라는 단기간에 수천만 원 이상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노후주거 밀집지는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공실 위험이 크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재개발 가능성입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빌라는 투자 가치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은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빌라 투자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체크리스트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입지, 지하철역, 버스 노선, 주요 상권과의 거리 확인. 2. 건물 연식, 너무 오래된 건물은 유지보수 비용이 커질 수 있음. 3. 주차 여건, 아파트보다 열악한 경우가 많아 반드시 확인 필요. 4. 관리 상태, 건물 외벽, 내부 구조, 수도전기 설비 점검 필수. 5. 재개발 가능성, 모아타운, 정비사업 구역 포함 여부 확인. 6. 층수 방향, 채광, 통풍, 소음 여부도 임대 경쟁력에 큰 영향. 7. 전월세 수익률, 직접 계산해보고 최소 5% 이상 나오는지 체크. 이 7가지는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니라 실제 투자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전월세 수익률은 내가 살지 않더라도 장래 임대 수익이 충분히 나오는지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이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빌라 시장은 단순히 아파트 대체제가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매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빌라가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수익률과 입지, 관리 상태, 재개발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야만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주의점. 지금까지 서울 빌라 시장의 현황과 반등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과연 빌라 시장은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대 요인과 위험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면 시장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전망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큰 힘은 여전히 아파트 가격 급등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12억 원을 넘어섰고 신축 인기 아파트는 20억 원을 호가합니다. 이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빌라는 실수요자들의 선택지로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는 너무 멀리 있는 꿈이니 차라리 빌라라도 내 집을 갖자라는 심리가 꾸준히 작동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월세 시장의 성장입니다. 전세 사기 사건 이후 빌라의 전세 수요가 줄어든 대신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빌라의 월세 비중은 이미 절반을 넘어섰고 전월세 전환율은 5.6%로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은퇴자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꾸준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수요층이 거주자 플러스 투자자로 동시에 확대되는 구조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정부 정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억 이하 빌라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이 정책은 앞으로도 빌라 수요를 지탱해주는 핵심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30에서 40대 실수요자들이 청약 점수를 유지하면서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빌라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는 재개발 기대감입니다.
서울시는 노후주거지 정비, 모아타운 프로젝트 등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의 빌라 가격은 이미 단기간에 수천만 원씩 뛰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재개발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 기대감은 빌라 시장에 중장기적인 상승 동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규제 변수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크게 좌우됩니다. 만약 정부가 청약제도를 다시 바꾸거나 빌라 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 사기 리스크입니다. 아직도 빌라 시장은 전세 사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만약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한다면 지금의 회복세가 다시 꺾일 수 있습니다. 빌라 특성상 등기부 확인과 임대차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법적 행정적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공급 부족 문제입니다. 빌라왕 사건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빌라 인허가 건수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줄었습니다. 신규 공급이 없다면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요인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즉, 희소성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매물 부족으로 거래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빌라 시장의 현황과 반등 요인, 그리고 지역별 트렌드와 투자 포인트, 앞으로의 전망과 주의점까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그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빌라 시장이 2년 10개월 만에 거래량 3,000건을 돌파하면서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액 역시 1조 원을 훌쩍 넘어섰고 매매 수급 지수도 100선에 다가서며 수요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는 단순한 반짝 반등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이 평균 5.6%로 은행 금리를 크게 웃돌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은퇴자와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모든 빌라가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지, 연식, 주차, 관리 상태, 재개발 가능성, 전월세 수익률 같은 체크리스트 7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이 공존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한 빌라는 대체재로서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이 크고 월세 시장의 성장과 정부 정책, 재개발 기대감도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겁니다. 하지만 정부 규제, 전세 사기 리스크, 신규 공급 부족이라는 불안 요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국 시장은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흐름을 쫓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바뀌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 빌라 시장은 바로 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빌라 시장이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잠깐의 반등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더 알찬 정보를 전달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가 김지희였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